안녕하십니까. 3080 위원장 후보 한종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인 감정평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내 재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감정평가할 때 원칙인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둘째, 지난번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LH가 대지면적 33평 기준 토지에 대한 평가로 평균 약 3천만 원을 추정했는데 건축물 보상가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역 사례를 어렵게 구하여 건축물 보상가액의 예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면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개발이익 배제 원칙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의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본지구 지정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전 지구 내에서 거래된 사례는 감정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지구 내의 거래는 개발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활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의 경우는 지구 지정일 전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 2021년 5월 후보지로 지정된 뒤에 약 4년간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평가 지침 및 실무 기준에 따르면 3080 관련 개발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인근의 사례는 지구 지정일 이후의 것을 사용해서 평가해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 지정일 이후에 인근 실거래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방학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도 이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당히 좋은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즉, 우리의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인근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진행된 3080 인근 모아타운의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다면 비교적 높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감정평가를 받은 모아타운보다는 그 모아타운 감정평가 금액을 사례로 해서 평가를 하는 우리 3080이 더 높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요인 등을 배제하고도 말입니다. 둘째, 지난번 사업 설명회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LH의 2차 사업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LH가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대략 평균 3천만 원으로 평가된다고 추정했는데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 방학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의 건축물 평가 사례가 있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평가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지역적인 요인이 없이 비교적 유사할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 33년 경과한 다가구 주택은 평당 약 282만 원, 14년 경과한 다중주택은 평당 약
457만원, 6년 경과한 원룸은 평당 약 542만원 적용되었습니다. 벽돌조의 경우 30년 경과한 다가구 주택은 평당 약 237만원, 28년 경과한 다가구 주택은 평당 약 259만원 적용되었습니다. 연화조의 경우 32년 경과한 단독주택은 평당 약 251만원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원님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물 평가 시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면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능력 있는 주민 추천 간평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3명의 간평사들이 하는 본 평가에 앞서서 우리 주민 추천 간평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조합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님들이 본 평가 시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집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비 영수증이 있으면 사본 등을 제공하고, 없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간평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조합원님들의 감정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3기 신도시 감정평가할 때 LH가 LH 추천 간평사에게 감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지구 감정평가 시에는 LH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인 방학역에서 만족스러운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민 추천 간평사들이 구청 및 LH 추천 간평사에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것이 주민과 LH가 공동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개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집집마다 방문하면 본지구 지정된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진작에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서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위원장 후보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조합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들으시고 우리 사업의 진행 사항도 파악하시고 또 제게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재산을 꼼꼼하게 지키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정평가에 대한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